오늘 모신 분은 페미니즘의 시선으로 대중문화와 한국 사회를 비평하는 영화 연구자입니다. 페미니즘 리부트, 다시 쓰는 세계에 이어 최근 4번째 단독 저서이자 첫 번째 영화책인 당신이 그린 우주를 보았다를 쓰셨어요. 손희정 평론가님입니다. 당신이 그린 우주를 보았다. 이 책은 13명의 여성 감독들을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시기별로 좀 구분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기준을 정할 때는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장편 영화를 극장에 개봉한 여성 감독들 중에서 또 이제 2015년부터 여성 대중들이 굉장히 많이 여성 영화 보고 싶다, 여성 서사를 원한다 이런 목소리들을 막 키워왔잖아요. 네. 여성 영화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되게 뜨거운 논쟁들이 붙곤 했었어요. 질문에 대해서 저만의 어떤 대답들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 작품들, 그 12편의 감독님들을 뵈서 인터뷰를 했었던 거고요. 그게 이제 채널 예스에서 네. 손희정의 더 페이보릿이라는 제목으로 연재가 됐었어요. 네. 이제 그 연재를 마감할 때 즈음에 박지환 감독님의 내가 죽던 날이란 영화 개봉을 했어서 박지환 감독님을 뵙지 않고는 이 책을 못 내겠더라고요. 그래서 단행본으로 묻기 전에 박지환 감독님까지 13분을 뵈서 책을 엮었죠. 인터뷰를 즐겁게 읽고 나서 뒤쪽에 보면 색깔이 다른 종이에 프리퀄이 있습니다. 이 프리퀄을 읽으면 이 앞이 이제 또 완전히 새롭게 보이게 되는 거죠. 또 비밀리에 전공을 하신 게 역사기도 하시잖아요. 네. 사실 학부 때는 영문학과 한국사를 같이 전공하셨다. 네. 그리고 대학원에 가서는 영화를 전공하셨지만 모든 사람들은 여성학을 전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 네. 역사를 전공하셔서 그런지 이 뒤쪽에 있는 한국 영화의 전환을 이끌었던 여성들의 역사를 간략하게 써주신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임순례 감독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거의 80년 동안 한국 영화사에는 개봉작을 낸 여성은 5명밖에 없었다. 네. 이런 내용들을 읽다가 지금 앞에 이 목차 페이지를 보면은 이런 여성 감독들의 면면을 차례를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뭉클한 게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작업을 할 때 제 마음속에 늘 있었던 거, 사실 페미니즘 리부트 때부터 쭉 있었던 문제의식인 것 같은데, 시간과 여성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좀 많았어요. 남성 중심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에서 언제나 시간은 남성의 것으로 상상되어 온 것 같고, 남성들만이 자기만의 모험을 하고 성공을 하던 실패를 하던 어딘가에 도달한다 라는 이런 식의 생각이 있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속에서 쌓이는 이야기인 역사의 주인공은 언제나 남성으로 상상되고, 네. 뭐 이런 경우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남성 영웅 자질을 가진 떡잎이 저는 뭐 훈련하기 싫어요 막 도망을 다니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혹은 어머니, 누이가 어떤 나쁜 일을 당했을 때 갑자기 각성해가지고 막 영웅을 거듭나잖아요. 네. 그럴 때 여성들이 언제나 사라지는 매개가 되어버리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싫었었던 것 같고, 그것이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즘이 기록되어 온 방식인 것 같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페미니즘의 역사가 식민지 조선 때부터 쭉 여성의 권리나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해온 사람들이 쭉 있었고, 우리는 매일매일 같은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영페미니스트들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었고, 네.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마치 없었던 것처럼 지워져서 이때까지 우리가 해온 이야기가 지워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간이 우리 편이라는 걸 좀 확인하고 싶었고, 여성들도 시간을 살고 있고 이 시간 안에서 이야기를 쌓아왔다는 얘기를 어떻게든 좀 하고 싶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이제 2019년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네. 사실 우리한테는 이런 역사들이 있었다. 한국 영화가 지금같이 뭐 K, 한류 어떤 문화 상품이 되는 데에는 여성들의 역사가 있었고, 그런 기획자와 그런 기획자가 만든 영화를 보고 싶어하는 지갑을 가진 여성들, 관객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영화 학교에서 훈련받은 감독들, 네. 이렇게 해서 지금의 영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인터뷰를 글로 정리하는 것은 많이 하던 일은 아니셨죠? 이전에 GV 하듯이 하면 괜찮을까?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준비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인터뷰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구나 라는 걸 좀 깨달았었고요. 일 잘 저지르시나요?
아니요,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편이어서요. 집에 가훈이 조심해여가지고. 가훈이 조심해요. 농담처럼 가족끼리 하는 말이 네. 위험해, 조심해. 그래서 저의 성격을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제가 i30를 한 10년 탔어요. 네. 최근에 한 5년 전에 차를 바꿨거든요. 또 i30를 샀어요. 친구들이 치를 떨면서 똑같은 차종을 그게 약간 성격이라서 잘 저지르는 편은 아닌데 딱 하나 다른 분야? 아니요. 네. 2개 딱 다른 분야가 페미니즘이랑 영화인 것 같아요. 신들린 것처럼 네. 막 덤비는데 인터뷰가 페미니즘과 영화가 지금 합쳐진. 네, 그러게요. 너무 신나게 가훈을 어기고. 네. 인터뷰를 실제로 했을 때 이건 예상과 다른 지점이다. 뭐 이렇게 느끼신 점은 어떤 게 있었어요? 감독과의 대화는 사실은 주인공이 제가 전혀 아니거든요. 네. 그 자리의 주인공은 영화와 감독이기 때문에 감독이 하고 싶은 얘기, 관객이 궁금한 얘기를 잘 끌어내서 두 측을 잘 만나게 하는 거강꾼 역할을 잘 하면 되는 일이고 네. 그걸 굉장히 잘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비평으로 가니까 제가 욕심이 생긴 거죠. 나도 주인공이어야 되고 감독도 주인공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 게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쓰는 거잖아요. 네. 영화 전문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펼쳐내야지 하는 욕심이 되게 처음에 많았었던 것 같고 네. 이 욕심을 조율하는 것이 제일 크게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욕심이 점점 조정이 되어서 중반 이후로 넘어갈 때는 내 이름을 걸고 글을 쓴다고 하더라도 거강꾼이구나 라는 걸 비로소 좀 깨달았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시작을 하실 때는 내가 이 영화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풍성하게 읽어냈어. 읽는 독자에게도 전하고 싶었지만 감독을 인터뷰해가지고 내놓는 지면이다 보니까 내가 읽은 게 그만큼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렇더라고요. 이게 점점점 조율을 해 나가게 된 거였군요. 네. 제목에도 보면 당신이 그린 우주를 보았다잖아요. 각자의 다른 우주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 평론가님이 작가님이 읽어내시고 이건 이런 거 아니었냐라고 했을 때 서로 감독이 이건 아니다라고 서로 얘기하는 게 가장 재밌었던 부분은 김초희 감독님 편이에요. 네, 네. 진땀을 뺐죠. 제가 그것도 안 읽겠는 게 산실이는 복도 많지 GV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네. 거기 그렇게 금발 외국인이 혼자 나오는 장면은 그건 그런 거 아니었나요? 뭐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라고 물었더니 아니 그거는 외국인을 많이 섭외를 했는데 그게 섭외가 또 안 돼가지고 한 명밖에 안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찍은 거야. 뭐 어쩜 이렇게 똑같이 흉내를 내세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이 인터뷰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마침 또 팔뚝에 네. Against Interpretation. 저 해석에 완전 반대한다. 치는답 쪽 흘렸잖아요. 네. 근데 네. 그렇게 서로 주고받는 게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김초희 감독님이 저를 대해주신 태도라는 게 뭐 별 의미 없는 걸 네가 뭐 그렇게 과대 해석해 라는 태도가 아니라 네. 넌 그렇게 봐서 아니야 돈이 없어서 그랬어. 뭐 약간 처음에는 숙제 검사 받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워낙에 오랫동안 영화 공부도 하셨고 영화를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뭔가 무림의 구슬을 만나러 가는 기분으로 만나러 갔는데 저도 팔에 문신이 있는데 제 네. 문신을 딱 보시더니 나도 있다고 문신을 딱 보여주셨는데 해석에 반대한다인 거예요. 비평가를 만나서 인터뷰하기 전에 내 팔뚝의 문신 해석에 반대한다를 먼저 보여준다. 어디 한번 해봐라 이런. 그런 과정 안에서 네 해석은 나의 의도에 맞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재미있어 라고 하는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약간 서로에 대한 가드가 내려갔던 것 같고 인터뷰에 실리지 않은 그러나 어떤 속 깊은 이야기 같은 것들도 좀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김보라 감독님과의 인터뷰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여성이 자기 스스로의 내면, 자기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파고 들어가는 것이 나르시시즘과 닿아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김보라 감독님이 여성의 그런 행위 또는 사유를 나르시시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관습적인 명명인 것 같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간의 생각을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맨 마지막에는 보면은 각자 영화에서 하고자 했던 이야기와 읽어냈던 이야기에 대해서 이메일을 계속 주고받았다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인터뷰의 가장 좋은 결말 아닌가요? 가장 좋은 결말이고 지난한 과정이기도 네. 했죠. 그래서 정말로 영화를 제대로 사랑하고 싶었고 그렇게 내가 사랑할 만한 작품을 만든 어떤 마음속에 정말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진 감독을 처음 만나기 시작할 때 자아가 너무 비대했던 거죠. 제가 비평가 손희정이라는 아직 한 번도 증명되지 않은 자아가 너무 커가지고 그런 갈등들을 결국 제가 초래했었던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듣는 법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해석했어요.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 아니라 이런 해석을 한켠에 두고 감독들은 정말로 어떤 생각으로 이 장면을 만들었을까? 그냥 내가 감독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독자로서 혹은 관객으로서 난 뭘 읽어냈는가? 이런 것들 조율해가는 과정들을 그 인터뷰에서부터 이제 배우기 시작한 거죠. 손희정 작가 / 인터뷰어의 성장 기록은요. 네, 너무 사실 그게 즐겁고 네. 굉장한 성장통이 있는 13명의 이제 과정들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에서 영화학 강의를 할 때에도 제가 보통 담당해온 게 이데올로기 비평이라고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적인 상황 안에서 어떻게 영화가 탄생하고 그 영화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가능한 제작진을 지우고 네. 텍스트로서 영화를 분석하는 것을 전문한 사람이거든요. 1학기 시작해서 학생들 처음 만날 때 처음 하는 얘기가 나는 작가로는 안 믿는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천재라는 건 없는 거고 그 작품 안에서 우리는 한 사회의 경향성을 읽어낼 수 있다. 맨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영화를 직접 만들고 모든 것을 투여했었던 창작자를 앞에 대면하고 만난다는 건 당신도 사회의 효과지. 라고 말하기. 그런 네. 건 너무 나쁜 짓이고 사실은 틀린 태도였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데올로기 비평도 한편은 되게 중요하지만 작가가 작가로서 어떤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존중 그리고 그 이면에 놓여있는 이야기를 제대로 듣는 것이 그래서 좋은 질문을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 평론가가 하는 일이어야겠구나라고 하는 걸 그러네요. 제가 영화 공부한 지 20년이 됐는데 이번에 좀 새롭게 배운 것 같아요. 뜬금없지만 여기서 스피드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스피드 퀴즈요? 네, 길게 생각하지 네. 마시고 바로바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둘 중 하나만 고른다면 디지털 or 아날로그. 디지털. 비평이라는 작업은 하면 할수록 어렵게 느껴진다. Yes or no. 예스. 말하기보다 글쓰기가 더 편하다. Yes or no. 노. 한 편의 영화를 비평하기 위해서 평균 3번 이상 본다. Yes or no. 예스. 내가 싫어하는 영화들의 공통점을 말할 수 있다. Yes or Yes. no. 페미니스트로서 올해 가장 기뻤던 일을 한 가지만 꼽을 수 있다인데 한 가지만 꼽는다면? 꼽을 수 있다. 꼽을 수 있다라고 일단 해놓고 둘 중 하나만 고른다면 해서 디지털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사실은 아날로그 영화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가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만나는 문턱을 낮춘 것이 디지털이라는 생각이 있고 이제 디지털이 다가왔으니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정말로 영화관 갔을 때 제일 좋아하는 순간이 IMAX관 들어갔을 때 네. IMAX 로고 뜨는 순간이거든요. 네.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그의 일부분이 되어라라는 로고가 뜰 때 울 것 같아요. 아, 굉장히 디지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디지털이다.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하면서 여성들이 더 접근하기가 쉬워졌다는 것, 그 육체적으로 어떤 뭔가가 동원되는 것이 좀 더 줄어들수록 여성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 네. 같은 것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작가님 그런 생각 혹시 들 때 없으신가요? 애니메이션은 이제 거의 실사에 가까워졌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나중에는 디지털 배우들이 등장하게 되지 않을까 결국은? 그런 저는 생각도 네, 들더라고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이돌도 사실 그렇게 음. 되고 있으니까요. 근데 네. 내가 원하는 정확한 표현을 어떤 배우가 구현해내지 못하는 순간들은 있는데 네. 그 내가 상상하는 표정이 어디에서 왔는가라고 하면 사실은 여전히 물질성을 띠고 있는 어떤 세계를 원본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쉽게 아날로그 배우들이 사라지진 아날로그 배우 얼마 전에 되게 재미있는 어떤 발표를 들었는데 SF를 보면 다 디지털로 만들잖아요. CG로 만들잖아요. 네. 특별히 황폐한 공간 혹은 뭐 비문명화된 공간 그 이미지의 원본들을 여전히 3세기에서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화된 SF 안에서도 어떻게 1세계가 3세계를 타자화하고 착취하는가 뭐 이런 이제 발표를 들은 적이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디지털이라고 하는 게 비물질적인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비물질적인 것에 상상력을 제공하고 그것을 구현하는 노동력들은 물질적인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요즘 제가 영화학자로서 좀 가지고 있는 관심사이기도 해요. 당신이 그린 우주를 보았다 안에서 영화가 통제의 예술이 아니라 우연을 포착하고 그것을 허용하는 허용의 예술이기도 하다라는 네. 부분을 읽으면서 맞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아날로그 인간들은 아날로그 배우들은 사라지지 않을 거야. 한 편의 영화를 비평하기 위해서 평균 3번 이상 본다. 이게 천형처럼 느껴지실 때는 없나요? 네, 있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정치적인 입장에서 쓰레기 같은 영화들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편이어가지고요. 천영처럼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 부분만 좀 견뎌내면 또 괜찮은. 재미있는 부분들이 네. 있고, 그리고 사실은 되게 보기 싫은 걸 봤을 때는 내가 이거 욕해야지. 제대로 비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네. 은근 그게 또 즐거움. 내가 싫어하는 영화들의 공통점을 말할 수 있다에 바로 예스라고 하셨습니다. 네. 남성들은 과대지되고 여성들은 상징적으로 소멸되는 영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중요한 건 맥락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맥락 없이 폭력을 전시하고 나의 위대함을 확인하려고 드는 남성 영화는 싫습니다. 머리에 바로 뭐가 탁 떠오르는데 저는 막 떠오르는 네. 영화도 있으시죠. 하지만 저는 참아내며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네. 이럴 때 비평가들이 필요한 겁니다. 네. 직업적으로 봐내고 참아내고 네. 욕할 지면을 그 확보할 수 욕하는 있는 즐거움을 사람들. 누리는. 페미니스트로서 올해 가장 기뻤던 일을 한 가지만 꼽을 수 있다 예스라고 하셨습니다. 뭔가요? 네. 이번에 올림픽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담론의 변화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요거 좀 신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페미니스트로 산다는 게 이렇게 막 아주 신나지는 않거든요. 매일매일 이상한 사건들이 막 터지고 네. 낙태죄 없는 하늘 아래 눈을 떴다라는 생각을 하거나 뭐 땡땡땡이는 지금 감옥에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 바꾸고 있다 우리가 세계를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매일매일이 좀 좋은 일들이기도 하고 매일매일이 지치기도 하지만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양면성을 즐기는 게 또 페미의 낙 아닐까요? 그리고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프로그래머로 활동하시기도 하셨잖아요. 네. 그 활동을 하시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저한테 정말로 의미가 좀 있는 게 네. 자원활동가에서 시작해서 프로그래머까지 일을 한 8년 정도 하고 그만뒀거든요. 약간 이게 이명박 같은 거죠. 무슨 소리죠? 사원으로 들어가서 CEO까지 네. 하는. 여성의 관점에서 페미니스트의 관점에서 영화를 보고 사람을 만난다는 게 어떤 건지 좀 배웠었던 것 같아요. 영화가 스크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스크린에서 영화를 만난 관객들이 극장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 시작되고 다시 산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런 영화의 어떤 특별한 시간성을 배웠던 것도 여성영화제에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둔 지 10년이 훨씬 지났는데 여전히 손프로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있고 그 말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손희정 프로그래머의 준말로 손프로. 네, 손프로. 짝 붙는데요, 뭔가. 네.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서울국제여성영화제가 그 전신인 서울여성영화제였을 때 대학로 시절이 있었다. 네. 동숭아트센터에서 영화를 보고 나온 관객들이 그 앞에 마당에서 335 얘기를 나누던 장면. 제가 그 속에 있었거든요. 정말요? 네. 그래서 이걸 읽는데 어찌나 추억이 막 송송 솟아오르던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를 보고 나와서 그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들의 모습 같은 게 저의 한 시절로 있기 때문에 네. 그 짧은 한 문장을 읽는데도 제가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오늘 나와주신 손희정 작가님, AKA 손프로님.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